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플라톤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플라톤이 그 아카데미아를 짓게 된 그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는 그는 자세한 그 기록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그 플라톤의 조카인 2대 그 아카데미의 원장을 했던 스퓨지포스가 기록한 아카데미아의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감명 깊은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그것은 이제 그 아카데미아를 우람하게 지어놨는데, 거기에서 플라톤이 뭐 상당히 그 학문적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플라톤이 그 주로 그 생각한 것은 그 원형론입니다. 이 세상은 복사된 세상이고 절대로 그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의 원형이 어디 있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지구가 복사된 것이면 지구의 원형이 있을 것이고, 우주가 복사된 것이면 우주의 원형이 있을 것이다. 인간도 그것은 우리가 복사된 존재고 우리의 원형이 있을 것이다. 이 구체적인 그런 사건만이 그런 게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다. 그 사랑이라는 게 그게 복사된 것이니까 원래 원형, 분명한, 아주 분명한 원형의 사랑이 있을 것이다. 또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것도 우리가 아는 선한 거는 이것은 완전한 게 아니고 복사된 것이고, 이 선한 것에 원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그 소위 원형론, 이데아 이론을 주장했어요. 이것이 그 플라톤의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그 국가론이라는 책을 여러 권 썼어요. 다 그 책이 소크라테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중심 인물이 돼가지고 소크라테스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뭐 여러 가지 영혼에 관하여, 인간에 관하여, 우주에 관하여, 뭐 무슨 예술에 관하여, 학문에 관하여, 뭐 백과사전적이죠. 그 자연적인 거, 물리학, 수학, 뭐 무슨 음악,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간적인 행위를 총망라해서 다루는 글을 썼어요. 플라톤이 그 전부 대화편으로 썼는데 그 중심 인물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항상 뭘 가르치고 결론을 내고, 소크라테스가 새로운 무슨 그런 깨달은 것을 설명하고, 이런 분위기로 글을 썼죠.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은 대화편입니다. 대화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런 글 중에 이제 그 주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자가 이제 그 국가론입니다. 국가, 레푸블리카. 그래서 그 국가가 무엇이냐? 이 아테네는 아주 옛날에 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살았을 때 뭐 상당한 민주주의 그 국가 체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이상국가, 이상촌, 플라토노폴리스, 플라톤이 그 추구하는 이상향, 유토피아, 이런 생각을 그 레푸블리카라는 데서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제7장인가 거기에 동굴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동굴에 대한 비유. 근데 그건 무엇이냐? 그럼 여기 지금 그림에 제가 참 어렵게 그 플라톤의 동굴에 관한 비유를 그 시각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도록 누가 그 그림을 그린 게 없는가 찾았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제시하는 이 그림을 보면 동굴 안에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은 앞으로만 보는 시야가 있을 뿐 옆이나 뒤는 볼 줄 모릅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데 자기 앞에는 그림자가
투영되고 있습니다. 항아리 그림자죠. 그러니까 동굴에 좀 그 광원이 좀 그 밝기가 약하지만서도 그 불빛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 앞에 항아리들이 있는데 그 항아리에 그림자가 쳐 있는데 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실체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림자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본 일이 없고 또 그 자기의 시야는 한 가지 방향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그림자를 실체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자를 믿고 그림자를 존경하고 그 그림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그림자에다가 온갖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이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한 방향으로만 보지 말고 옆으로도 보고 뒤도 좀 돌아보고 360도 방향으로 관찰해보라. 그러면은 그게 그림자라는 걸 알 것이다. 어디 광원이 있고 그 앞에 항아리가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 실체의 그림자가 지금 눈앞에 투영된다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다름 아닌 철학자다. 그겁니다. 플라톤도 이 동굴 속에 갇혀있는 인간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치고 그 그림자를 보고 실체로 생각하는 인간들에게 그게 그림자다. 그걸 가르치고 이 그림자에는 분명히 실체가 있다. 이런 거를 말해주는 그런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야 철학자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동굴 속에만 있고 동굴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이러한 인간, 또 인간의 시야가 좁습니다. 한 방향으로 국한되어 있고 이런 데서 보이는 건 자기가 아는 것은 이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자를 절대화하게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플라톤의 생각은 전부 그런 겁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라 이거죠. 그림자에 투영된 것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존경하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은 지구도 말하자면 거대한 하나의 동굴일 것이다. 이 지구 안에서 살면은 이 동굴 속에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그러면은 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면 아주 장황한 거대한 아주 우주가 전개되지 아니하냐. 즉 동굴 속에 갇힌 사람이 동굴 바깥으로 나오면 얼마나 아름답고 넓은 세상이 펼쳐지겠습니까? 그 동굴 바깥에는 햇빛이 강합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실체를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다. 그는 동굴 속에 앉아서 투영된 그림자만 보고 그것이 실체로 믿고 있는 이러한 인간.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보고 있는 것은 모든 건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다. 이 그림자의 원형인 실체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것이 플라톤의 그 원형론입니다. 이데아론입니다. 그래서 굴에서 나와서 그 바깥에 참다운 세계, 원형의 세계, 그림자의 세계가 아닌 세계를 보게 되면은 그거는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겠느냐. 바로 그렇게 비유하면서 지구가 하나의 동굴일 것이다. 이 지구 속에 갇혀서 이 지구에서 투영된 모든 그림자를 절대화하고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실체인 줄 알고 사는 인간들에게 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면, 동굴 바깥으로 나가면 거대한 우주가 전개되면서 그 우주의 아주 찬란한 모습, 그 우주의 모든 별들, 그 우주를 장식하고 있는 참된 물체, 그림자가 아닌 실체, 이런 것을 발견할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의 동굴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무지한 인간들을 깨우쳐주고 그들에게 실체를 보여주고 참다운 원형의 세계로 이끌고 나가는 것이 플라톤이 자기 자신 필생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과업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기독교의 그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참다운 신앙생활이 아니죠. 목회자가 자기도 그림자에 해당하는 그것을 쳐다보면서 플라톤처럼 이것이 그림자다, 실체를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가르쳐주는 그런 목사는 없습니다. 그림자인 신앙생활을 절대화하고 그거를 아주 우상화하고 그걸 최고라고 그러고 그렇게 따르라 그러고 이런 것이죠. 이런 목회자 이것이 지금 교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인간의 참다운 신앙생활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플라톤이 그림자와 같은 이 세계 여기로부터 탈피해서 참다운 원형의 세계 여기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부르짖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이 추상명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다.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 그것은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사랑의 원형이 아닙니다. 또 아름답다. 참 미인이 여성이 아주 미모를 타고났어요. 참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 처음 봤다. 그런데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이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실체. 또 누가 아주 선한 행동을 합니다. 참 선하죠. 이렇게 선한 사람 처음 봤다. 그러면 그것은 선한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선한 것의 원형, 아름다운 것의 원형, 그것을 플라톤이 그리스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로스, 카가토스입니다. 칼로스, 아름다운 것의 원형입니다. 카가토스, 선한 것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칼로스, 카가토스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그림자의 아름다움, 그림자의 선함이 아니고 선함의 실체, 아름다움의 실체,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 플라톤이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동굴의 비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 이거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그림자, 그걸 보고 굳이 그 실체인 줄 알고 거기다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그 그림자를 믿고 그 그림자를 존경하고 그 그림자를 신격화하고 그 그림자에다가 예배를 바치고 그러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일날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과연 참된 하나님께 참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냐, 그림자와 같은 하나님께 그림자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반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플라톤의 이 동굴의 비유는 엄밀히 따지면은 그 지구가 우주에서는 하나의 작은 동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이 지구 바깥에서 벌어지는 실체의 세계, 그림자의 세계가 아닌 원형의 세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2400년 전에 플라톤이 계몽하고 너희들이 지금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그림자를 보고 실체로 믿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 동굴 바깥으로 나와서 실체들이 존재하는 원형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 거기에 나와서 본 모습, 선한 것의 본 모습, 아름다운 것의 본 모습, 하나님에 대한 본 모습, 예배를 바치는 영적 예배의 본 모습, 이러한 것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플라톤의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 동굴 비유를 가지고 여기에서 정치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이상국가, 그림자에 해당하는 국가가 아니고 국가, 나라, 국가의 레퍼블릭, 공화국, 국가의 실체, 이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국가론에서 장황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플라톤의 생각은 머리로 사는 사람, 가슴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팔다리로 사는 사람, 여기에 대한 그 특수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머리로 사는 사람은 학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술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다리를 움직여서 사는 사람들은 상공인들, 일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가치관이 전도됐습니다. 뭘 만들어내고 상공인으로 사는 사람이 제일 부자고 제일 돈이 많고, 마음으로 사는 사람, 예술인들이 제일 가난합니다. 머리로 사는 사람, 머리가 좋아서 학문을 하고 진리를 깨우치고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가치가 전도된 이런 세상 아닙니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치가 전도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림자에 해당하는 거, 정말 예술인들이, 가슴으로 사는 예술인들이 예술의 실체를 모르고 예술을 한다. 그림자에 해당하는 예술, 이거를 자기가 추구하는 예술로 알고 있다. 또 공부하는 학자들, 머리로 사는 사람들이 그림자와 같은 진리의 본 모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림자와 같은 진리를 가지고 그거를 전부로 생각하고 절대화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그러는 겁니다. 또 팔다리를 움직여서 사는 사람들, 돈을 벌고 장사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돈만 많이 벌면은 예술가들을 무시하고 학자들을 무시하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플라톤이 얘기하는 머리로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고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팔다리를 움직여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번 돈을 자기네들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자기네들이 사업에서 윤택하게 된 경제적인 형편을 가슴을 위해서 사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좀 기여하고 머리를 써서 살고자 하는 학자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연구비를 주고 이렇게 해서 머리로 사는 사람, 가슴으로 사는 사람, 팔다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이상적인 국가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참 거룩한 하나님의 날,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불교 신도들은 이날 불공을 드리고 많은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일요일날 썬데이죠. 태양의 날입니다. 일요일 날을 경건한 날로 하고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이 부디 이 동굴의 그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림자를 보고 실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림자를 바로 인식하고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것은 원형이 아니다. 이것은 복사되는 것이고 이는 그림자이다. 이 동굴 바깥으로 나가면 실체들이 존재하는 세계가 전개되는 것이다. 지구 바깥을 나가면 아주 실체들이 존재하는 우주가, 굉장히 넓은 우주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넓은 세계, 우주의 세계, 우주에서의 아름다움, 그리고 플라톤이 얘기하는 원형, 아름답고 선한 것의 원형, 칼로스 카가토스, 그것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하게 되면 축복을 주신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다운 하나님은 그러한 그림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로 계신 하나님, 그것은 선한 것의 원형, 아름다운 것의 원형일 겁니다.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실체를 추구하고 하나님 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존경을 하고 그 하나님의 본 모습의 원형에다가 우리는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